2026 노인복지카드 혜택 2탄, 신청 안 하면 못 받는 혜택 정리. 영상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핵심 내용.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댓글과 문의를 통해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과 오해부터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민센터에 갔더니 노인복지카드라는 것은 없다고 하더라. 거나 담당 공무원이 그런 카드를 모른다고 했다. 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노인복지카드라는 것은 실제로 공식 명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설명드리자면 전국의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른 이름으로 발급되고 있는 노인우대 교통카드, 복지연계 카드들을 우리가 편의상 통칭해서 부르는 표현일 뿐입니다. 이는 마치 복지카드라는 말이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해하셔야 할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특정한 카드 하나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주민센터나 지자체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노인우대 카드, 교통카드, 복지연계 카드 전체를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고 앞으로도 중요한 정보 빠르게 받아보세요. 준비된 시니어가 준비된 혜택을 받습니다. 용어 정리와 지역별 차이점에 대한 완전한 분석. 먼저 지역별로 카드의 명칭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어르신 교통카드 또는 경로우대 교통카드라는 이름으로 발급되고 있으며 일부 자치구에서는 복지 기능이 추가된 통합카드 형태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노인 우대카드나 경기도 어르신 교통카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실버카드나 경로카드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부산, 대구, 인천 등의 광역시에서는 지하철 경로우대 교통카드나 노인 무임 교통카드라는 이름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복지 혜택이 연계된 형태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 지방지자체들은 노인복지카드라는 통칭을 사용하거나 실버 교통카드, 경로우대 카드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름은 전부 다르지만 기본적인 구조와 취지는 거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교통 혜택과 일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혜택의 구체적인 범위나 신청 방식, 그리고 연계 가능한 복지 제도는 지자체마다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 영상에서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과 원리를 중심으로 설명드린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드 발급 방법에 대한 정확한 안내. 이제 카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카드는 자동으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만 65세가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집으로 카드가 배송되는 것이 아니며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정보24나 복지로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서울의 일부 자치구나 경기도의 일부 시군에서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주민센터에 가서 노인복지카드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공식 명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발급 신청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단계로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가시되 본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이 필요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라면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본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주민센터 직원에게 올바르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르신 교통카드 신청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시거나 65세 이상 교통 우대 카드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또는 노인 우대 혜택 카드 발급이 가능한가요? 라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만약 직원이 그런 카드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이것은 명칭에 대한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는 카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라고 하시거나 만 65세 이상이 교통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카드요. 라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경로 우대 교통카드를 신청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대부분의 주민센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바로 알아듣고 안내해 주십니다.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카드 재고가 있는 경우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발급된 카드는 우편으로 수령하거나 주민센터에 다시 방문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 방법과 핵심 주의사항. 여기서 두 번째로 많은 댓글과 문의를 받았던 내용이 바로 카드를 발급받았는데 혜택을 전혀 느끼지 못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카드가 발급받았다고 해서 모든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카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유형은 교통 전용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무료로 타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기능만 있으며 복지나 의료 관련 혜택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카드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교통기능에 일부 자동 할인이 추가된 형태입니다. 공공시설 이용료가 자동으로 감면되거나 일부 문화시설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혜택은 별도 신청 없이 카드만으로 적용됩니다. 세 번째 유형이 가장 중요한데 바로 복지 연계형 카드입니다. 이 카드에는 의료, 건강, 생활 관련 혜택이 포함되어 있지만 반드시 별도로 신청을 해야만 이러한 혜택들이 연동됩니다. 카드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추가적인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첫 번째나 두 번째 유형으로 카드를 발급받으신 후 세 번째 유형의 혜택은 신청을 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혜택들. 먼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혜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중교통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인데 이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시내버스도 일부 노선을 제외하고는 무료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태그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수도권 전철은 만 65세 이상 무료이지만 버스는 지자체별로 정책이 다릅니다. 일부 지역은 유료이고 일부 지역은 무료입니다. 기타 광역시들은 대부분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하지만 버스는 지역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국공립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받을 수 있으며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료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문화센터의 강좌료도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카드를 제시하기만 하면 바로 적용됩니다. 세 번째로는 일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생활편의 할인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할인, 공공목욕탕 할인, 지역상점가와 제휴한 할인 등이 해당됩니다. 이것은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카드만 발급받으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별도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들.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카드만 발급받고 이 부분을 놓치는 바람에 매년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먼저 의료와 건강에 관련된 혜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병원비 감면 혜택입니다. 이것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기초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의 10%에서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카드를 발급받는 것만으로는
절대 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을 증빙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검진 추가 항목 지원입니다. 국가건강검진 외에 추가로 필요한 항목들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암검진의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는 범위도 확대됩니다. 지자체별로 건강검진 바우처를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신청은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약값 일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것은 지자체와 연계된 제도인데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약값을 월 1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지정된 약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보건소를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69세 A씨는 노인 교통카드만 발급받아서 5년 동안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 우연히 주민센터에서 안내를 받아 의료비 감면을 신청했더니 연간 약 80만 원의 병원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생활비와 에너지 관련 연계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와 가스요금 감면입니다. 독거노인이거나 노인 가구인 경우 월 8,000원에서 1만 6천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동절기에는 감면폭이 더 확대됩니다. 신청은 한국전력공사나 도시가스 회사에 직접 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카드 발급과는 별개의 제도이지만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통신비 감면입니다. 이동통신 요금을 월 1만 1천원에서 1만 6,5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며 유선전화는 월 1만 1천원까지 할인됩니다. 신청은 통신사 고객센터나 대리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복지제도와의 연계입니다. 기초연금, 노인돌봄 서비스, 양곡 할인, 주거급여 등 다양한 복지제도와 함께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기초수급자가 아니라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거나 연금을 받고 있으면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소득 기준만 충족한다면 기초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연금을 받으면서도 의료비 감면이나 통신비 할인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제도마다 소득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변화들. 2026년부터는 노인복지 혜택이 어떻게 확대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의 재량을 중심으로 노인복지가 더욱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주요 변화 사항으로는 첫째, 일부 혜택의 대상 연령이 하향 조정됩니다. 기존의 만 70세부터 적용되던 일부 혜택이 만 65세로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중위소득 70%였던 기준이 80%로 확대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자체별로 추가적인 혜택들이 새롭게 신설되고 있습니다. 카드 시스템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교통카드와 복지카드, 그리고 건강카드의 기능이 하나로 통합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QR코드 기반의 디지털 카드를 병행하여 도입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과 연동하여 혜택을 조회하는 것도 훨씬 간편해지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혜택은 본인이 동의하면 자동으로 연계되며 복지로라는 통합신청 플랫폼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늘어나고 신청 절차가 더 쉬워지며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종류와 금액도 더 많아지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오해들. 이제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오해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카드만 있으면 모든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교통 할인은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의료나 생활 관련 혜택은 반드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카드는 시작에 불과하며 진짜 중요한 것은 추가 신청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연금을 받으면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서도 대부분의 다른 혜택들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소득 기준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이런 혜택을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일은 없으며 재산 조사로 인한 불이익도 없고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피해가 가는 일도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복지 혜택입니다. 네 번째 오해는 젊은 사람들만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고 어르신들은 무조건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일부 지역에서는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대리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이 어르신을 대신하여 온라인 접수를 도와드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섯 번째 오해는 한 번 신청하면 평생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일부 혜택은 매년 재신청을 해야 하며 소득이 변동되면 자격을 다시 심사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갱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이제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카드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본인이나 가족 중에 만 65세 이상이신 분이 계신가요? 노인 우대 교통카드를 이미 가지고 계신가요? 만약 없으시다면 지금 바로 주민센터 방문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현재 받고 계시는 혜택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혹시 교통비 할인만 받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의료비 감면은 신청하셨나요? 통신비나 전기요금 할인은 신청하셨나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는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만 65세 이상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안내해 주세요 라고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내 혜택 찾기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단계는 가족들과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이러한 혜택들을 제대로 신청하셨는지 확인하고 조부모님께도 안내해드리며 주변의 이웃 어르신들께도 이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인 우대카드와 복지카드는 단순히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활용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노인복지카드는 공식 명칭이 아니며 지역마다 이름이 다릅니다. 둘째, 카드를 발급받는 것은 시작일 뿐이고 추가 신청이 진짜 핵심입니다. 셋째, 의료와 생활 관련 혜택은 반드시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평생 받지 못합니다. 넷째, 2026년부터는 혜택이 더욱 확대되므로 지금이라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다섯째, 소득 기준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하며 기초수급자가 아니어도 대부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6년 노인복지카드와 함께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총정리를 다룰 예정입니다.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건강검진 바우처를 한 번에 신청하는 방법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는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의 참고자료 출처를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서울시와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 노인복지조례 및 복지로 통합복지서비스 안내를 참고하여 제작하였음을 명시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정확한 정보로 계속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2026년 1월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지자체별로 세부적인 내용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과 혜택 내용은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를 없애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지입니다. 2026년 노인복지카드로 더 풍요로운 노후를 시작하세요. 어르신들의 풍요로운 노후, 어르신들의 생활안정, 어르신들의 지갑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도움되는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유용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